네, 들으신 것처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최종 투표율 48.7%로 마감이 됐고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개표 상황부터 저희가 짚어보지요. 현재 30%가 넘은 개표가 진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표차가 조금 저희 예상보다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도 이 관내 사전 투표, 보궐선거는 관외 사전 투표가 없으니까 사전 예. 투표는 관내만 있는데 이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벌어진 그런 숫자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고 사전 투표의 비중이 전체 투표의 한 반이 좀 안 되니까 예. 후반부에 본 투표 투표함을 열게 되면은 조금 표 차이의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본투표의 개표가 이뤄지면 상황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개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역대 선거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좀 득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재까지 개표된 거는 30%인데 이게 사전 투표 투표함부터 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표차가 나는데 결과는 마지막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투표까지도 모두 개표가 끝나서 그때 가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강서구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갖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언론의 관심을 또 집중적으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총선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선거 딱 하나 이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서울의 강서구라는 곳에 구청장 자리가 비어서 여기서 이제 이 선거가 있는 건데요. 여야의 어떤 스윙보터 지역, 예를 들어서 정치 지역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지역이라면 이번 선거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가 있는데 네. 3개 모두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 다 이겼고 그 표 차이도 14%, 17%, 24%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김태호 후보가 직전 구청장이죠. 당시에 출마해서 2.6% 차이로 승리를 한 그런 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느냐.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직후에 벌어졌다는 것. 대선을 저희가 승리한 그런 어떤 효과. 그리고 이 지방선거는 소위 말해서 줄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 당시에 서울시장 오세훈 지금 현 시장과 송영길 후보가 붙었던 59대 39로 많은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또 효과, 또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약간의 분열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과 다르다. 그래서 네. 냉정하게 보면 이 선거 자체가 원래 강서구 정치 지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개표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짙어지네요. 네, 원래 이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그 정치 지형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우리 이재명 대표도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이건 우리 당이 승리보다는 국민들께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만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 을 같은 경우는 가불병 새 지역인데 을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전에는 한 3대 선거를 18, 19, 20대인가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민주당의 강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김태우 후보가 부총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총선을 6개월 앞뒀기 때문에 여야 모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선거는 분명합니다. 하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것도 서울의 한 구청장 선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초단체장 선거. 근데 이게 출발이 제가 생각에는 결국은 이렇게 크게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처럼 마치 총선을 앞둔 전초전으로 성격을 만든 거는 나중에 저희들도 뭐 지도부가 가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계기를 원인을 제공한 거는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여당의 측면이 큽니다. 그 탓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우 구청장은 불과 몇 달 전에 강서구청장을 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판 중이었어요. 재판 중인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 공천을 받고 갔다가 결국은 대법원 최종심을 받고 실형을 받으면서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분을 대법원 판결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공천에 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공천에 흔쾌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공천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서 구민들 혈세 40억 원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귀책 사유가 분명히 김태호 후보에게 있는 거죠. 국민의 힘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론하시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뭐만 하면 다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강서구 지역의 정치 지형을 먼저 분석한 후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아직 결과 다 안 나왔지만 그 어떤 격차라든지 또 표 분석 어떤 계층과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지금 어떤 승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 숫자 이 표 차이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고 그런 단순한 분석으로 총선이라든지 또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민심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단편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대한 분석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에서 최고치인 22.64%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사전 투표 뭐 유사일에 뭐 역대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전 투표 언제 처음 실시된지 아시잖아요. 14년도입니다. 네. 지금부터 10년도 안 된 지난 14년도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된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역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지난번 21년도 4.7 재보궐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오세훈 현 시장이 다시 복귀하게 됐던 박영선 전 후보와 대결했었던 그때 사전 투표율이 지금 투표율보다 한 1% 정도 낮아요.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58.2%입니다. 오늘 48.7% 정도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사전 투표율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투표 의사를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일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렇죠? 사전 투표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지.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서 본 투표까지 같이 상승하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심이 들끓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장했던 야당 측의 주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투표율이 좀 높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가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것 네,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편한 날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 실제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본 투표를 비교하면 이번 저는 50% 가까운 48%가 넘은 48.7%는 낮은 투표율은 아닙니다. 지난해 지선과 비교해도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가 한 51.7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는 전국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휴일까지 지정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이렇게 전 국민이 투표를 한 건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엔 강서구라는 뭐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50% 가까운 투표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강서 구민들, 강서 주민들께서 관심이 있었고 특히 저는 그 사전 투표율이 6, 7일 시행이 됐는데 7일 날이 이른바 3일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되게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는 뭐 저도 기자로 오래 생활했으니까 기자 생활을 이럴 경우는 보통은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심판을 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여가 됐든 야가 됐건 내가 이 한 표를 꼭 행사하겠다. 행사를 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가든 뭐 휴가를 가든 이런 심리도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평일에 실시됐고 한 거지만은 불구하고 투표는 상당히 높았다.
그만 관심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투표율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8.7%로 마무리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 수치는 예상을 하셨나요? 네,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제가 자꾸 인용을 하지만 21년도 4.7 재보궐선거 58.2% 똑같이 평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때랑 비교하시면 아실 거고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니까 또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서구만 딱 따로 떼서 하는 보궐선거로는 수치가 많이 높은 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율 대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요? 투표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코 낮지 않다고 봅니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그리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 강서 주민들 입장에 보면은 좀 상식에 맞지 않은 선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김태우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니면 뭐 당원 당규상 규칙 사유겠으니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못 받았으면은 저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전국적인 관심도 받고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야 지도부랄지 전 의원들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또 결집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인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설명하신 거랑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추가할 것은 총선 전에 있는 선거가 이거 딱 하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주요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다른 선거였다. 그런 관심이 더 집중될 거예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언론의 생리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의 당연한 관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과하게 해석하거나 또 선을 넘는 해석까지 가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의 유권자가 관심은 전국적으로 받겠지만 유권자는 강서구민 뿐이에요. 56만입니다, 인구가. 유권자는 50만 정도 돼요. 그중에 한 반 안 되는 분이 투표하신 거잖아요. 그럼 25만 정도가 투표하신 결과를 두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있을 총선의 전망이 어떻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기사를 쓰고 뭔가 해설이 나오고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비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전에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에 선거 운동에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한 대변인. 일단 제가 보니까 우리 당에 일단 네. 저는 김태호 후보 공약은 뭐 바쁘기도 해서 잘 살펴보니 못했고요. 진기훈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되면은 청사진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리즈로 발표도 하고 도심 개발, 재도심 개발 공약도 많이 내놨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언론도 그렇고 그보다는 이제 그 지도부들이 오고 의원들이 지원 유세하는 쪽 그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당 후보 입장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판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다. 이렇게 또 유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못마땅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김태우 후보를 뭐 선거도 끝났는데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본인 때문에 생긴 선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캠페인 과정에서 이 4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좀 애교로 봐달라는 표현을 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런 표현들은 본인이 구청장을 어찌됐든 지냈던 곳이고 본인 때문에 치러진다면은 저는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재산하고 이제 그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집이 또 강서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또 두 채나 있고 판교하고 성수동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이 되고 그런 게 벌어지니까 우리 진기훈 후보 캠프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논평도 되고 공격도 하니까 일부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약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진기훈 후보가
아주 알토란 같은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서 우리 당 후보가 되신다면은 그 공약을 잘 지켜서 강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 대변인께도 발언 기회 드리죠. 글쎄요, 민생이 실종됐다는 질문에 대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저희 후보 선거 끝났는데 공격하시니까 예, 저는 안 그 부분에는 반론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예. 구청장 선거예요. 이것이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뭐 시장 선거도 아니고 특히 구청장은 서울의 구청장은 서울이 특별시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보다 권한이 적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얘기 굉장히 진보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 김태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서울시장도 저희 당이고 정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어떤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것이 많이 묻혔죠.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오셔서 물론 저희 김기현 대표도 와서 지원 유세를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단식이라는 어떤 사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런 것이 결국 이게 민생을 돌봐야 하는 구청장을 뽑는 그런 선거의 의미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야 공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도 민생 관련 공약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토론 분위기가 전혀 그렇게 안 나오죠. 이번 선거가 그렇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종 결과는 끝까지 봐야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현 상황을 두고 좀 당내 반응이나 캠프 분위기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초반입니다만은 예. 우리 당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가기 때문에 캠프가 뭐 침울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무슨 환호성을 울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가 강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를 원했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로 새 구청장이 뽑혔으면 그분이 임기 동안 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어찌됐든 본인의 규책 사유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고 승리를 하더라도 뭐 우리들이 이번 선거로 우리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득표하고 선거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당은 보다 지금 많은 국민들, 강서 구민들을 포함해서 삶이 상당히 고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 힘드시고 민생고, 경제고, 물가도 정말 제 주변에서 그렇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번 저희들이 승리를 하더라도 국민들 마음 더 보도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어찌 좀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이나 분위기 읽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 좀 표차가 나서요. 제가 지금 계속 제 전화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네. 예. 조금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이 선거를 통해서 저희 당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수도권의 민심이 어떤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어떤 민심을 듣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적어도 숫자로 증명이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6개월을 앞두고 강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투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경우에 더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치중해서 앞으로의 6개월을 잘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뭐 약 각 당의 중요한 부분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총선 전략 또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 당에 들어온 지는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국회에서 좀 근무를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여야 뭐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만하면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오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 잘해서 된 것처럼 판단하거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무섭고 저는 그래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희들이 좀 큰 표 차이가 됐든 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민심이 뭔지를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우선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저기 언론에서 쓰듯이 6개월 전이니까 총선 전초전이다. 그러면 전초전에 우리가 만약 승리를 한다면 그러면 총선까지 승리할 거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오만해지면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또 심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정치권 내에서 우리 정치권 상당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든 야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공약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약도 제대로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전반적인 큰 전술 전략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민주당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우리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 당직자들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혁 씨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팍팍한 현실을 이 고되게 사시는 분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일 겁니다. 바꿔달라. 뭔가 변화를 이끌어달라 하실 텐데 추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1대 국회 들어서 계속됐던 이 대립된 정치 상황, 예. 싸우기만 하고 결과가 없고 또 민생을 돌보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염증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 공히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겠지만은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적 교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한 부분도 예. 저희 당이 지금 갖고 있는 움직임의 한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잘 전달해 드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을 해서 6개월 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개표율 50% 기준으로 진교훈 후보 60.6%, 김태우 후보 35.5% 기록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두 분이 일단 6개월 뒤에 총선을 앞두고 조금 청사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은 지금 6개월 남았기 때문에 네. 여야 모두가 보통 보면은 이 시점 되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총선 준비를 다 해 나갈 겁니다. 하는데 총선 기획단도 발족이 돼야 될 거고 그런 기획단이 발족이 되면 전체적인 이번 총선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공약도 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거고 어떻게 큰 전략을 짤 거냐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들께 어떤 걸 선보일 건지를 다듬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저희가 지금 개표가 절반쯤 되고 했는데 만약에 끝까지 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리를 거두면 그 국민들 민심이 뭔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당장 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성?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걸 뭔지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다면 강서구청장으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좀 가다듬고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향후 조금 더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각 좀 있으실까요? 선거가 너무 많이 앞에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방금 전 질문에 말씀을 드렸던 대답해 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질문에 답이 있는 건데요. 지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태경 의원의 어떤 본인의 지역구 바꾸겠다 네. 이 선언이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떤 움직임이 이제 퍼져 나갈 텐데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민주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예. 그래서 실패한 21대 국회가 아닌 성공한 22대 국회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6개월 동안 양당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개표와 관련한 저희가 속보들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